퇴사를 하신 다음에 바로 1층에 가게를 차리신 분이 계셨어요. 그 상대방 쪽 변호사님이 나오셔서 0m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방어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범의 대표 변호사 정현주. 법률사무소 범 대표 변호사 이완수입니다. 어떤 가게나 뭐 사업장을 하면서 근로자를 채용해서 일하게 하면서 경업금지 약정을 이제 체결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네. 그 근로자가 이제 퇴사를 한 다음에 바로 근처에서 동종 영업을 시작하는 네.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경우에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걸 잘 체결을 해놔야 이런 사태를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어떻게 해야 경업금지 약정을 잘 체결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경업금지 약정을 보는 경우가 영업 양도를 하면서 경업금지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근로자를 채용하면서도 많이들 경업금지 약정 조항을 넣으시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상하게도 근로자와 체결한 경업금지 약정은 무효 판결이 잘 난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영업 양도로 인한 경업금지 의무는 이제 상법 제41조에 의해서 적용이 됩니다. 근데 보통 이게 포괄적 영업 양도를 받을 때 권리금이라는 거를 산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권리금에는 그냥 시설에 대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금 이 지리상의 어떤 영업상 이점, 그리고 이 가게가 가지고 있는 고객 정보, 이런 것들을 모두 받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 가치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시설 권리금만 따지면 한 3천만 원인데 이런 무형적 가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권리금을 한 1억으로 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형적 가치를 우리끼리 7천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돈을 1억이나 줬는데 가게를 양도한 양도인이 바로 근처에 차리면 내가 그 1억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업금지 약정이 무효라는 주장을 해도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너가 돈을 이만큼 받고 근처에 이렇게 차리는 건 안 되잖아. 하지만 이제 근로자로 만약에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경업금지 약정이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업종이 미용업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뭐 땡 헤어라든지 아니면 땡철 헤어라든지 뭐 이런 네네. 유명한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경업금지 약정이 사인을 할 때 단 한 번도 여기에 대한 의사를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장들이 그냥 무조건 사인해라. 그럼 사인해야 돼요. 어떤 자유라든지 이런 게 없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이거는 나한테 무조건 직업적인 어떤 제한이 오는 건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로 인한 어떤 대가를 받은 것도 없어요. 분위기 자체가 약간 굉장히 억압된 분위기. 내가 이걸 사인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일방적인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로 이렇게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할 때는 굉장히 일방적인 분위기이고 그 내용 자체도 너무 과다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kg, 뭐 1년 이렇게 범위가 산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 5kg, 5년 뭐 이러면은 너무 이게 심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경업금지 약정이 무효라는 판결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업금지 약정이 무효가 나기 쉬우니까 네네. 잘 다듬어서 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네. 그런 경업금지 약정을 잘 체결하는 방법 혹은 기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려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사무실에 한번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저희가 경업금지 약정 위반으로 이제 그 소송이 걸린 피고를 방어를 해가지고 경업금지 약정 무효 판결을 받았는데요. 그랬더니 원고 쪽 사용자 그 원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뭐 물어보고 싶어서 연락을 했다고 하셔서 전화를 받았죠. 네네. 받았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진 거는 진짜 억울하다. 되게 준비 많이 하고 이거 괜찮을 것 같아서 소송 들어갔는데 우리 변호사가 잘못해서 진 거냐? 아니면 뭐 어떤 이유로 해서 이게 경업금지 약정이 무효가 되는 거냐? 자기는 너무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고 어이가 없다.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설명을 좀 해달라? 예, 너네가 잘해서 우리가 진 거냐? 왜냐면 나는 계속 이제 영업을 해야 되는데 경업금지 약정 또 제대로 체결해야 되니까 그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이 너무 기관이나 범위가 좀 과다하다.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실 때 업종마다 다 그 기간이라든지 범위라는 게 적정한 게 다르기 때문에 미리 계약서 검토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보통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할 때 그 약정 자체를 폼 같은 거를 받아서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시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업종마다 이게 적정한 거리랑 범위가 다 따로 있어요. 그리고 지역마다도 다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남구다 그러면 강남구 안에 뭐 한 1km 반경이라고 하면 굉장히 범위가 넓은 거거든요. 그 안에 미용실이 몇 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뭐 저기 전주다 이러면 1km라고 해도 이거는 범위가 굉장히 좁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마다 업종마다 적정한 어떤 기간과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미리 계약서 검토를 받아보셔서 그것들 모두 고려해가지고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시는 게 좋고, 또 반드시 필요한 이제 위약금 약정도 너무 과다하지 않게 범위를 책정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그 경업금지 약정에 대한 계약서만 검토하는 그런 의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송이 걸리기 전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그렇게 실제 수행했던 사례를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럼 우리 법률사무소 봄에서 네. 이렇게 경업금지 약정이 무효가 된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특별한 사례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간을 1년, 1km, 그리고 위약금 1,000만 원으로 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처에다 동종업을 차리셨다가 그 1,000만 원으로 위약금 소송을 당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런 경우에 다른 변호사 사무실 많이 다니셨는데 이거 답이 없다. 금액도 적고 기간도 짧고 해서 변호사 써가지고 괜히 이중으로 돈 쓰지 말고 차라리 그냥 개인적으로 합의를 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대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억울한 마음에 저희 사무실에 오셨는데 저희가 이겼습니다. 저희가 위약금 1,000만 원을 기각시켰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퇴사 사유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업금지 약정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는데 딱 하나 뭔가 우리한테 유리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져서 이긴 적이 있고요. 또 이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고 위약금 약정도 체결하고 10여 년간 같은 업장에 계셨다가 퇴사를 하신 다음에 바로 1층에 가게를 차리신 분이 계셨어요. 심지어 이제 그 거리도 500m였기 때문에 상당히 합리적인 범위였거든요. 500m면 합리적인 범위인데 같은 건물이니까 그 상대방 쪽 변호사님이 나오셔서 약간 우스갯소리지만 0m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저희가 이겼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방어를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전형적으로 저희가 근로자성을 좀 주장을 하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했고 이로 인해 뭐 받은 반대급부나 대가가 전혀 없었다라는 걸 충분히 어필해서 그게 받아들여졌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를 지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경업금지 약정을 특히 근로자와 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 어떠한 내용과 기준들이 좀 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법률사무소 봄에서 근로자와 체결한 경업금지 약정이 무효가 된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